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이제야 겨울 날씨를 되찾긴 했지만요. 솔직히 너무 춥습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 어쩜 중간이 없냐.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밖에 못했지만 누군가는 더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입구에 키보다 더 높게 생필품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 쓰시라고 말이죠. 물론 누군지 밝히지 않았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키는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왜? 키보다 더 높게 그것들을 쌓았으니 말이죠. 키다리 아저씨라는 말 많이들 하지만요. 바로 이럴 때 써야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11월 29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따뜻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무덤 없다지만 참 범죄 이유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에서 네. 그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모 씨 폭행 등의 혐의였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어허. 이 남성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하면 네. 작년 10월 18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랑구에서 어떤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네. 무작정 이 남성, 이 여성에게 다가가서 강아지를 키우려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됐는데 어허. 신고는 했느냐?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 어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웬 오지랖이에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마스크, 그 여성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어머.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어허. 또 같은 날 27일 강아지와 역시 산책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강아지가 왜 강아지 입마개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뒤통수를 때렸다고 어머. 하네요. 이것도 또 역시 폭행이죠. 같은 해 11월에도 또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피해자 2명의 뺨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모두 20대, 3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아니 입마개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도를 넘었잖아요. 폭행. 손찌검이 뭐예요? 손찌검이. 그런데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여성들에 대해서 폭행을 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7월 22일 서울 광진구 자양로의 한 골목길에서 70대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한 50대 남성이 강아지를 걷어차려고 합니다. 당연히 여성이 항의를 했는데 그러자 이 남성, 이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어허. 이 구타당한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았더니 이후 남성, 이 여성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결국 여성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맞아 턱관절 내장증 등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어머. 아니 지금 이 남성은 지금 이 처벌 죄질이 정말 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을까요? 김진휘 변호사님. 지금 이 남성은 상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는 이제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그 상처는 내가 때린 상처가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나는 얼굴을 한 번 때렸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 사실을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만 재판부에서는 CCTV라던가 아니면 피해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았던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충분히 이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후유증까지도 앓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의 여성이어서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인 남성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두 남성들 모두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들에 대해서 이런 폭행,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는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앞선 사례에서는 그 남성은 징역 3년의 비교적 무거운 형이 선고됐고 이번 건은 징역 10월이 선고됐어요.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50대 남성이 폭행한 사람은 1명이지만 60대 남성이 폭행한 사람은 3명이죠. 여기에 60대 남성은 그 이후로도 추가 폭력을 행사합니다. 현재 묻지마 폭행을 여러 차례 반복할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60대 남성은 그 이후에도 재물손괴, 폭행치상 등 5건의 추가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하. 당연히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게 되는데 네. 이 남성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구치소 소속 교사, 즉
교도관을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결국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반사회적 폭력성을 보이고 있어서 사회와의 상당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똑같아 보이는 범죄지만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그런 여성들만 골라서 폭행을 가하는 이런 못된 심리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폭력 전가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충동을 억제하는 힘이 뇌에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된 거는 가해자가 강아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감을 가지거나 일종의 약간의 공포감을 가지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요. 가해자가 자신을 갖다 강아지가 무시한다고 본인이 착각하면서 그로 인해서 강아지를 폭행의 대상으로 삼았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은 강아지를 데리고 유유히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행복과 자신의 불행을 비교하면서 갑자기 억하심정이 생겨서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법을 집행한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사는 거 정말로 오만이고 그런 대단한 착각이 범죄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뉴스파이터가 지난해 이맘때쯤 정말 심각하게 전해드린 사건인데요. 세상이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건에 대한 결말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일명 놀이터 갑질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아하. 사안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7시경 인천시 중구 영종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5명이 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인 60대 남성이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더니 화를 내고는 관리실로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이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네. 이 남성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바로 이 아이들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황당하시죠, 여러분? 이게 이유래요. 자기 아파트에 살지 않는,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들이 그 아파트 놀이터 와서 논다고 일단 관리사무소로 끌고 갔대요.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아이들 말을 들어보니까 당시 수차례 폭언을 했다는 정황도 전해졌잖아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당시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쓴 글이 있는데 네. 그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허.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오더니 너네 어느 아파트에 사냐? 이러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아니고 어디 아파트에 산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너네 그 아파트 살면서 남의 놀이터에 와서 놀면 도둑인 거 몰라? 뭐라고요? 도둑인 거 몰라? 도둑?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허허. 이렇게 좀 명령조로 얘기를 했는데 애들은 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할아버지가 너네 커서 정말 나쁜 도둑놈이 될 거야 어머.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는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무나 무섭고 세상에. 이제 큰일이 벌어졌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해당 아이들 부모들도 당시에 그 입장문을 내서 네. 아이들이 그 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소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그냥 놔둔 채로 본인을 따라오라고 하는 바람에 그분을 따라서 관리소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지품도 챙기지 못하고 그러고 갔는 데다가 당시에 부모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울고 있었다는 어머, 겁니다. 어머.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놀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꾸지람 듣고 정말 꾸지람 들을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울고 있던 아이들을 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옥장이 무너졌을까요? 당시에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남성의 얘기를 당시에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들어봤어요. 그때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이건 참 위로 걸어서 나한테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그래서 말이야 다 치워놔도 나는 우리 아파트 내지 아니고 우리 아파트는 이중으로 폭을 다 들어놨어요. 남 아파트는 다 해산해야 됩니다.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로 위험한 애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내가 경찰을 불러서 한번 우리가 이거 말이 안 된까지 알아보자는 거예요. 알아보자.
지금 그 해당 남성은 당시 지난해 11월에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이들의 주장과는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아이들이 당시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이 위험해 보여서 그랬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당시에 입주자 대표가 이제 뉴스파이터 취재에 응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미끄럼틀에 그 통 위를 걸어 다녀서 위험해 보였다. 그래서 내려오라고 했었고 나는 욕설한 적 없고 상황 설명만 했을 뿐이다. 네. 라고 하면서 오늘은 내가 경찰을 불러서 누구 말이 맞는가 좀 알아보자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경찰을 불러서 누구 말이 맞는가 알아보자 하려고 했다는 게 사실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는 잘 되지 않는데 결국 그 입주자 대표 측에서 기물 파손으로 초등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는 것이고 아하. 그 초등학생 부모들은 그 입주자 대표를 협박 및 감금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남성의 얘기가요, 사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보세요. 아이들이 미끄럼틀 통 위를, 아마 여러분 놀이터, 아파트 놀이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미끄럼틀이 요즘 아이들이 놀게 통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통 위를 걸어간 듯 보여요. 그 통 위를 걸어 다녀서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 그래서 위험한 데서 내려오라고 했다. 여기까지는 어른으로서 안전을 걱정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100번 양보 그렇다 쳐요. 근데 그런 말을 보세요. 그런데 그 말을 했다고 자기는 우기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 인터뷰 때 아까 들으셨죠? 오늘은 내가 경찰을 불러서 누구 말이 맞는가 좀 알아보자. 그러니까 미끄럼틀 통 위를 걸어다니면 위험한지 아닌지를 경찰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거 지금. 미끄럼틀 통 위를 걸어다니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경찰 불러서 경찰관님 이거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그걸 물어보자 지금 경찰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당시 이 남성은 해당 아이들에게 기물 파손 이 죄도 묻겠다는 거, 혐의도 묻겠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진희 변호사님. 정말 이제 황당하게도 경찰에서는 CCTV를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지금 이 해당 학생들이 그 놀이터의 어떤 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파손한 정황이 전혀 없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이 아이들을 윽박지르면서 관리사무실로 이제 데려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받았습니다만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사건,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이 사건, 최근에 결론이 났다고 말씀드려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박성회 변호사님.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즉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은 60대 남성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어허. 이 약식 기소는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 기록만 보고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신청인데 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약식 명령을 발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물론 어허. 이 경우에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허. 수사기관은 아동학대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 협박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말은 박성배 변호사님, 아이들의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본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4명, 5명 다수인데다 이들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보면 이 피고인의 행위 의도에 비춰볼 때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 재판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모든 혐의를 벗어내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일단 검찰은 해당 남성이 뭔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했어요. 아직 이 재판부의 이 결론이 최종 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남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죠. 하지만 당시에 아이들의 주장으로 보면 보세요. 어떻게 아이한테 손찌검은 안 했기로 써니 왜 손찌검 했으면 바로 CCTV 찍혔으니까 바로 걸렸겠죠. 그런데 어떻게 말을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 왔다고 도둑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없는 말 지어놨겠어요? 어떻게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반성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사건 최종 결론까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최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세상에 천사분이 다녀갔답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천사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천사로 꼽히는 기부천사였습니다. 아하. 네,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이 주민센터에 한 기부천사가 방문을 했는데요. 네. 지난 18일이었습니다. 이 기부천사는 쌀 500kg과 라면 50박스, 어머. 귤 50박스, 그리고 어머. 초코파이 등 기부 물품을 새벽에 두고 떠났는데요. 세상에. 이 천사가 남긴 건 하나의 쪽지뿐이었습니다. 아니, 쌀 50kg을 이 기부했다고 해도 대단한 건데 쌀이 무려 500kg이고 등등등이에요.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뭐 오늘 단체에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물품이 많아요, 지금. 땅 위에 천사의 모습이 주민센터 CCTV에 포착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해도 뜨지 않은 새벽 한 트럭이 도착합니다. 짐칸에는 무언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잠시 뒤에 나타난 한 남성, 초록색 천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는 하나, 둘, 문 앞에 박스들이 쌓여가기 시작하는데요. 어허. 새벽 4시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입니다. 네. 주민센터에 방문한 천사들은 트럭에 쌓인 모든 물품을 내려놓고 나서야 홀가분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어머. 모두가 잠든 사이 벌어진 이 놀라운 일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이 한층 더 따뜻해진 것 아, 같습니다. 저분들이 두고 가셨군요. 세상에 해도 뜨지 않을 때 아주 이른 새벽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 주민센터에 처음으로 첫 출근하신 분은 제일 일찍 출근하신 분은 얼마나 깜놀하셨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침에 일찍 그 사무실에 좀 출근했거든요. 와서 보니까 그 입구에 그 막 이 귤박스 뭐 쌀 라면 이렇게 가지고 잔뜩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입구 현관문 쪽에 보니까 A4 용지 2장에다가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용이 신월 3동에서 이제 할머니랑 아버님이랑 그 지속한 어떤 가난함 속에 살았다면서 비록 작지만 이 따뜻한 마음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그 내용을 적어놨더라고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아마 아름다운 그 나눔을 실천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뿌듯했습니다, 마음이. 지부장님께 그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예. 세상에 그 마음이 저희들한테까지 다 전해지는데요. 이분의 이 편지가 있었나 봐요. 세상에 신월동에서 신월 3동입니다. 할머니, 아버님이랑 아마 이제 이분이 과거에 어릴 적 쭉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셨나 봐요. 할머니, 아버님이랑 지독한 가난함 속에 살았다. 그러면서 비록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많은 분들께 전달되길 바란다. 아우 세상에. 아무리 어릴 때 살아도 지금 먹고 살만하면 과거 싹 잊어버리기 십상인데 그걸 지금도 간직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저렇게 놓고 가셨어요. 그런 놀라운 건요. 김진휘 변호사님 알고 봤더니 이분들의 이 기부천사 선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것이랑 아주 유사한 사건이 또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어떤 곳인데 신월 3동 주민센터에서 지난 2월 23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 주민센터의 민원 창구에 현금 200만 원하고 200만 원이랑 함께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네. 그 쪽지에는 이제 수필로 이제 써서 200만 원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라는 쪽지가 이제 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기부자가 했는지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이 가능한 이유가 이 쪽지에 있는 필체가 앞서 소개드렸던 사건의 그 쪽지에 있는 필체하고 같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 이제 쪽지 내용에 보면 이 신월동에서 좀 가난을 겪었다 이런 내용도 이제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도 같은 기부자가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기부를 행위를 한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 기부 물품 하재근 평론가님 굳이 액수로 따지는 거 아마 이 기부하신 분들에게 예의가 아닐까 한데 근데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저 마음 정말로 이 새 밑을 앞둔 우리가
참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예, 이분이 스스로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라고 본인이 기부한 물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네. 작고 안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네. 이분도 뭐 지금 굉장히 부자고 여유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본인이 과거에 이 지역에서 뭐 아버지 할머니랑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도 아마 서민이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자신의 과거라든가 또 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처지를 잊지 않고 네. 이렇게 또 새 밑에 저렇게 조금이라도 물품을 모아서 기부를 하는 그 네. 마음 그 자체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많은 분들의 마음을 또 따뜻하게 해주는 것 네. 같습니다. 정말 마음 따뜻해지고요. 감사드리며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